어머니, 언젠가는 날 이해해줄 날이 오겠죠? 내가 25년 전 입양 보낸 딸이 내 남편의 내연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 포기 안 해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네요. 먼저 당시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쉰둘이죠. 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며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 박준호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성실하게 집에 돌아오는 편이고 딸 소영이는 28배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죠. 아침에는 남편이 신문 읽는 소리가 식탁에 울리고 소영이는 논문 준비한다며 노트북을 두드려대요. 저는 그런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묵직한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25살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었죠. 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는 책임지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기엔 제 상황도 사회적 시선도 너무 어려웠어요. 어머니와 상의 끝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머니와 제 절친 미경이 뿐이에요. 남편도 소영이도 모르죠. 아니, 모르게 해왔다고 해야겠네요. 지난주 미경이와 술을 마시던 중이었어요. 정희야, 그 아이 생각 안 나? 미경이가 소주잔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가끔은 생각하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 27이겠네. 예쁘게 컸을 텐데. 그때 저는 단순히 그리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인생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그래, 조심히 다녀와.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뒷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빨랐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는 시간도 유독 길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단순한 기우라고 생각했어요. 20해 넘게 함께 산 남편인데 뭔가 숨길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소영이가 저녁을 먹으러 나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왜? 핸드폰을 자주 보시더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화장실에도 들고 안 가시던 분이. 딸의 말에 뭔가 섬뜩함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빠도 바쁘시니까 업무 연락이 많겠지.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어떻게 이렇게 늦어? 아, 후배들이랑 이야기가 길어졌어.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샤워를 오래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20년 넘게 부부로 살면서 느꼈던 직감이었달까요? 뭔가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어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아니면 제가 예민해진 걸까?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함께한 20년의 세월이 스쳐갔어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람을 피운다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잠들기 전의 습관까지도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보통은 틀리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뒤 병원 동료 간호사 현숙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실장님, 혹시 남편분 회사 어디셨죠? 왜? 어제 제 남편이 봤다는데요. 젊은 여자랑 술집에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확실해? 글쎄요, 확실하다고는 못하겠지만 많이 친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현숙이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점심도 못 넘기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표정이 밝았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응,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그런데 왜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기분이 좋다면서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어제 회식은 어땠어? 어제? 아, 그냥 그랬지. 요즘 후배들이 열심히 해서 고마워.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라면 회식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뭘 했다거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대충 넘어가려고만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는 소영이와 함께 시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엄마, 저기 아빠 아니야? 소영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봤는데 정말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긴 머리에 예쁜 얼굴의 여성이었죠. 아빠가 골프 간다고 하지 않았어? 소영이의 목소리에 당황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혹시 동료일까? 소영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기서 보이는 분위기는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그 여자의 손등을 살짝 만졌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 소영이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응, 괜찮아. 우리 갈까?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언제 들어올까 초조했습니다. 6시쯤 문이 열렸어요. 골프 잘 쳤어? 응, 날씨도 좋고 좋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골프를 쳤다면 옷에서 잔디 냄새라도 나야 하는데 남편에게서는 카페 원두 향이 났어요. 누구랑 쳤어? 회사 선배들이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카페에서 본 그 젊은 여자가 누굴까? 어떻게 남편과 만나게 됐을까? 20해가 넘는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질투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소영이 앞에서 태어난 척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딸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의 표정, 샤워하는 시간, 외출할 때의 차림새까지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응,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하지만 회사 동기 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남편 부서에는 특별한 야근이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여성 액세서리 매장 것이었죠. 목걸이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적은 없어요. 다음은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모텔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계신 거군요. 탐정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조사해 주세요.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비용이 꽤 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뒤 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김서연이라는 27살 여성입니다. 현재 무직이고 남편분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파트를 제공했다고요? 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본격적인 불륜이었던 거죠. 언제부터인가요? 약 3개월 전부터로 보입니다. 3개월.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던 거예요. 더 자세한 조사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탐정이 망설이더라고요. 뭔가요? 이 여성에 대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라면 출생 기록을 조사해 봤는데 입양 기록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그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입양아가 그렇게 드물지는 않으니까요. 탐정은 계속해서 증거 자료들을 가져다 줬어요. 남편과 서연이 함께 있는 사진들,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까지. 보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20해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저보다 어린 여자와 이렇게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의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젊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바라볼 때는 그런 표정을 짓지 않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식어버렸을까요? 더 조사해 주세요. 저는 탐정에게 부탁했어요. 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받은 자료에는 서연의 과거가 적혀 있었어요. 어려서 입양됐고 고등학교까지는 평범하게 보냈지만 대학은 중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아르바이트를 거쳐서 최근까지는 무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 남편분한테서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정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우리 집 돈으로 바람 피우는 여자를 키우고 있었다니. 그런데 그때 탐정이 건넨 서연의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단순히 흔한 얼굴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탐정으로부터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받은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서연 씨의 출생 증명서를 구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건넸어요. 출생일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제가 낳아서 입양 보낸 아이와 정확히 같은 날이었어요. 이건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어디 아시는 분인가요? 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더 자세한 정보 있나요? 네, 입양 기관 기록도 구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입양 기관, 입양 날짜, 심지어 당시 제가 썼던 가명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김서연은 제가 25살에 낳아서 입양 보낸 친딸이었어요. 탐정 사무소를 나와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길거리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내가 낳은 딸이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소영이가 엄마 왜 그래? 하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분노와 충격 그리고 묘한 죄책감까지. 오늘 늦었네. 응, 미안해. 남편은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제 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왜 하필 내 딸일까? 왜 하필 남편을 만났을까?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그리고 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서연이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이 제 딸이라는 걸 그래서 일부러 남편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는 보통 친부모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소영이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고 소영이도 모르고 있고 오직 저만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게. 아빠,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그래. 내 표정도 밝아지시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밝아진 이유가 내 딸 때문이라니. 화장실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20몇 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 아이를 입양 보낼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서연에게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바람 피우는 상대가 사실은 내가 예전에 낳아서 입양 보낸 딸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요즘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서연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서연이 사는 원룸을 찾아가기 전에 며칠 더 지켜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하지만 탐정이 가져온 추가 자료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분 회사 동료들한테 자신을 애인이라고 소개했대요. 탐정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네, 남편분이 서연 씨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파일을 재생해보니 정말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 집안 정리하고 나면 너랑 결혼할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도 나이가 있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내년까지만 기다려줘. 소영이 취업하면 그때 이야기할게. 듣는 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와 이혼해서 서연과 결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의 태도였어요. 오빠 재산이 얼마나 돼? 집값이랑 예금까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결혼하려면 알아야 하지 않아? 서연은 사랑이 아니라 돈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친딸이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람도 속고 있는 거구나. 서연의 진짜 목적을 모르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20해 넘게 함께한 가정을 이렇게 쉽게 버리려고 하다니.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 사는 원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연이 나타났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예뻤습니다. 긴 머리, 하얀 피부, 큰 눈. 순간 옛날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서연 나이대에 저와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서연 씨? 제가 부르자 서연이 돌아봤어요. 네. 누구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준호 아시죠?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떻게 그분을? 저는 박준호의 아내 이정희예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아주머니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카페로 갈까요?
카페에 앉아서 서연을 마주보니 감정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부터 남편과 만났어요? 그건 아주머니가 알 필요 없지 않나요? 서연의 태도는 당당했어요.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남자인 걸 알면서도 사랑에는 나이도 기혼 여부도 상관없어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뭘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남편한테서 받은 선물들,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더 숨길 것도 없겠네요. 맞아요. 저는 남편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너무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20해가 넘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파괴라니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끝내주는 거죠. 서연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로 남편과 제 사이에는 사랑이 없었을까요? 남편분도 저를 사랑해요. 아주머니와는 다르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돈도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처지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군요. 일부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서연의 솔직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입양하라서 힘들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입양 이야기를 꺼내자 서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그것까지 조사했나요? 당연히 조사했죠. 내 남편을 빼앗으려는 사람에 대해서.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더 이해하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것도.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27의 경력도 없고 가족도 없는 저한테.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가족은 있어요. 누가요? 절 버린 친부모 말하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바로 그 친부모라고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분은 이혼하실 거예요.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서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우리 가정을 파괴할 생각이구나.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카페에서 나온 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서연의 원룸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서연이 문을 열고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별로 할 말은. 중요한 이야기예요. 결국 서연이 문을 열어줬어요. 원룸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곳곳에 남편이 사준 선물들이 보였습니다. 목걸이, 가방, 심지어 비싼 화장품까지. 여기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 생일이 1998년 3월 15일이죠? 네, 그런데 그게 왜요? 입양 기관은 마리아의 집이었고요. 서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27년 전 25살의 한 여자가 그곳에 아이를 맡겼어요. 서연이 숨을 멈춘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바로 저예요. 당신은 제 딸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증명서도 있어요. 저는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출생증명서, 입양 서류, 그리고 당시 제가 쓴 편지까지. 서연이 서류들을 하나씩 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웃음 속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내 친엄마라고요? 서연아, 서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27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엄마래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때 25살의 제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통사고, 혼수 상태, 그리고 깨어났을 때 임신 사실을 안 것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병원 기록도 있어. 당시 신문 기사도.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류들을 다시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지금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남편과 헤어져.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왜 안 되는데요? 전 사랑하는 남자를 찾은 건데. 그 남자는 내 의붓아버지야. 제 말에 서연이 다시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의붓아버지? 우스워요. 전 평생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건 안 돼요. 전 포기 안 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소리야? 아주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이 사실을 남편분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설마 여보, 당신이 바람 피우는 상대가 내가 버린 딸이야 라고 말할 건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연 말이 맞았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해 주세요.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테니까. 서연아, 제발. 전 서연이가 아니에요. 김서연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남의 아주머니예요. 서연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27년 동안 버려둔 아이한테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어서서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도 결국 불행해질 거야. 제가 불행한지 행복한지는 제가 정해요. 당신이 아니라.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서연이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서연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어느 토요일 저녁 소영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요즘 생각해보니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어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히 아는 거야. 이제는 정말 남남 같아.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사이에는 언제부터인가 냉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소영이는 어떡하고? 소영이는 이제 다 컸잖아. 이해할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제 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탐정에게 연락해서 더 확실한 증거들을 요청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알만한 증거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서연을 회사 회식에 데려간 사진, 동료들 앞에서 애인이라고 소개하는 음성 파일까지. 저는 먼저 남편 회사 상사에게 연락했어요. 부장님, 저는 박준호 부장 아내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부장님 부인이시군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확실한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증거 자료들을 건넸어요. 며칠 뒤 남편이 회사에서 불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오늘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혹시 불륜 이야기 때문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어. 김서연이라는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도 이혼하려고 하는 것도.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정희야, 미안해. 하지만 뭐?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 미안하지만 그래. 그 순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무슨 소리야? 김서연이 누군지 정말 몰라.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 진실은 너무 잔혹했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야. 그리고 모든 동료들이 당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 거고. 뭐라고?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파면당했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를 하루아침에 잃은 거죠. 저는 그때서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파면된 후 모든 게 빠르게 변했어요. 먼저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남편분 회사에서 잘렸잖아요. 저는 문을 열고 서연과 마주섰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닌가? 당연하다고요?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결혼한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해. 전 진짜 사랑해요.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랑이라고?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야?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남편분은 저한테 가족이에요. 처음으로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남편이 해준 거였나요? 서연아. 서연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당신만 없었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는 안 해요. 서연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는 날 이해해줄 날이 오겠죠? 그 말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 갈 거야? 일단 친구 집에 있을 거야. 서연이랑?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서연이는 연락이 안 돼. 왜?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 아마도 서연이는 남편이 직장을 잃다 관심이 식었을 거예요.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소영이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운 거야? 딸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어.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소영이도 충격받은 게 역력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괜찮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한 달 후 남편과의 이혼이 성사됐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까지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정말로 사라져버렸어요. 원룸도 비웠고 핸드폰도 해지됐더라고요.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못했네요. 남편도 서연이도 저도. 모든 게 끝난 지금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숨기고 싶던 과거가 결국 제 인생을 파괴했다는 걸. 남편은 몰락했고 서연이는 사라졌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말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서연이를 키웠다면 아니면 아예 비밀로 묻어뒀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소영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후회돼? 한참을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후회되지 않아. 하지만 씁쓸해. 정말 그래요. 과거의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